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참으로 참담하다.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물론 자기 차례에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망한 수준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이 보도됐고 그 보도된 양이 5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광기의 언론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조국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댓글에서도 논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통 뉴스에 조국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만한 이야기가 딱히 조국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자간담회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저자 관련된 의혹 잘못된 것 아니냐.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인턴십을 설계를 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인턴십 활동을 장려하고 있었고 학부모 참여의 체험 인턴십이었다. 한영예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행하고 있었던 프로그램들이었다. 자, 1저자 관련돼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이 혜택받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저자에 관련된 기준이 그 당시에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장 교수도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과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조국의 딸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한 조국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조국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민정수석이 되면서 개별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법에 따라서 펀드에 가입하면 되는지 물어봤고 정부 측에서는 펀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오촌 조카와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이 이어졌는데 주식에 들어가 있었던 돈이 10억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돈을 펀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집안에 장손이라고 하네요. 오촌 조카가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낼 때 만나는 사이다. 그 집안에서 주식 쪽으로, 투자 쪽으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고 그 조언대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지 몰랐느냐?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기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블라인드 계약을 위반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이미 다 압수수색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관련된 문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알겠는데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와 저의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한다. 합법적이지만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사모펀드 등을 정리해서 흑수저 청년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에만 신경 쓰고 산 것은 아닌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소홀했던 것 인정한다. 아무도 탓하지 않겠다. 진보와 개혁을 외쳐놓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 반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된 의혹도 집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됨으로써 장학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대 측에 장학금 반납을 문의했지만 장학금 반납이라는 건 제도상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한 신청서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장학금에 관련돼서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불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장 발표를 했었다. 그리고 내가 장학금 관련돼서 관여한 것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서 바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적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을 받은 것이고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이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된 질문들이 또 이어집니다. 오촌 조카 출국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오촌 조카가 귀국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조카와 연락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조카와 연락을 한다면 또 어떤 의혹이 나오겠는가?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제기된 의혹들이 법무부 장관의 사퇴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에 장관은 평생을 공인으로서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 본인을 돌아보고 있다. 거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를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간혹가다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우리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입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입법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그 법안에 따른 훈령 등을 만들어내서 완료해내는 것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내일이라도 열린다면 바로 출석해서 답변하겠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죠.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겠죠. 자,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한심한 수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밝혀진 것 없이 만약에 이렇다라면 그 추측 위에다가 의혹 보도를 쏟아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적은 없죠. 50만 건이 넘는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가짜뉴스는 섞여있지 않았을까요?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클릭수도 잘 나오고 발로 뛰고 취재할 필요도 별로 없다. 하지만 발로 뛰어서 한 취재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닌 말고식의 의혹 보도가 횡행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대한민국 언론이 일본의 언론보다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유튜버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 말고식의 클릭수 유도를 위한 유튜버들의 주장들. 이 유튜버들과 경쟁을 해서 나도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되겠다. 유튜버한테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시사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만 기자들이 발로 뛰고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당연히 일개 유튜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들은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신뢰도 있는 기사를 써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자들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반복되는 질문에 중간에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홀스야, 너는 조국을 두둔하느냐 두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 조국의 해명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도 분명히 조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우리는 주목해야지 되고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아니면 검찰 조사 후에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분명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사건 때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재판으로 무죄가 판결이 난 이재명 지사의 잘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찐무시라는 공격이 들어오죠.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타진요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나갑시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던 이 언론의 광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도 존재할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모든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